얘들아, 우리 4단원 식물에 이어서 드디어 또 다른 새로운 단원 동물과 에너지 단원이 시작됐어요. 교과서 151쪽 준비하세요. 생물의 몸은 체계적으로 구성돼. 미리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이 단원의 개관을 한번 봅시다. 이 단원에서는 우리 몸의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어떻게 작동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지 이해할 수 있고요. 음식물이 소화계에서 영양소로 분해되어 순환계를 통해 온몸의 세포로 이동되고 세포로 운반된 영양소가 호흡기에서 받아들인 산소와의 반응으로 분해되어 에너지가 생성되고 이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이 배설계를 통해서 몸 밖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기관계의 유기적인 작용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단원의 학습 목표 6가지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교과서 5단원 첫 표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인가요? 아프리카의 초원, 해마다 건기가 되면 누 때는 신선한 풀을 찾아 대이동을 합니다. 먼 거리도 앞을 가로막는 세찬 물줄기도 이들의 이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동물은 식물과 달리 광합성하지 않고 음식물을 반드시 먹어야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죠. 먹이나 적당한 환경을 찾아 끊임없이 누때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동물이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기관의 유기적인 작용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배우는 그러한 단원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선수 개념 확인하기 있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표시를 해봅시다. 기관계 처음 들어보죠? 다른 건 다 들어본 용어들이죠. 프로젝트에 도전해 볼까요? 동물은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얻는다. 우리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의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한다. 한 끼에 섭취할 영양소가 담긴 영양 만점 한 접시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자. 오늘 저녁에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끼에 음식을 한번 만들어서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150쪽에 가면 이런 그림이 있죠. 한번 펴봅시다. 생각열기에 답을 한번 해보자. 와, 곰이 연어를 사냥하고 있어. 공중에서 낚아채는 것 좀 봐. 사냥 솜씨가 기가 막혀. 겨울잠을 자려면 몸 안에 영양분을 잔뜩 비축해야 하니 사냥 솜씨가 없는 곰은 살아남을 수도 없을 거야.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동물이 먹이를 먹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생각해보고 생각열기에 정답을 간단히 써봅시다. 동물은 식물과 달리 광합성을 하지 못해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는, 그래서 식물은 독립영양 생물이라고 하고요. 동물은 종속영양 생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정리하자. 동물은 광합성을 하지 못해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고 음식물을 섭취하여 에너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합시다. 동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을 먹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또한 먹은 음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이번 시간 단원을 배우면 생물의 유기적인 구성 단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기적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서로 연관이 깊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유기적인 구성 단계를 거치는지 한번 우리 같이 알아보자.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끝난 다음에 댓글로 올려주세요. 1번, 과합성과 호흡의 차이점을 반응식과 기체 교환으로 식물이 낮과 밤에 흡수하고 방출하는 기체를 예를 들어 설명하기. 2번, 식물이 과합성으로 만들어낸 양분이 최초로 뭐였는데 즉시 뭘로 바뀌어서 밤에는
또 뭘로 바뀐 다음에 어디를 통해 이동되는지. 그리고 여기는 지금 화면엔 없지만 3번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여주는 소단원 형성평가. 예, 올바른 답이 있고 틀린 답이 있는데 왜 틀린 답이 있는지, 또 틀린 답을 바르게 고쳐주세요. 틀린 답을 바르게 고쳐주기 3번까지가 오늘의 숙제입니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흡, 광합성 배웠죠? 잠깐 한번 볼까요? 광합성과 호흡은 서로 반대라고 그랬죠? 낮에도 호흡은 일어나지만 광합성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전체적으로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되는 거죠. 밤에는 호흡만 일어나니까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흡수하게 되고, 간혹 아침이나 저녁에는 빛이 있긴 하지만 광합성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침이나 저녁 빛이 약할 때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다고 했습니다. 자, 또한 식물이 광합성으로 만들어낸 양분, 지금 여기에도 숙제로 있지만 뭐예요? 식물은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을 일단 분해해서 생명활동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죠. 생장하는 데도 쓰고 남으면 뿌리나 줄기나 열매에 저장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세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봅시다. 지금 그림에 보면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차이점이 보이는데, 이건 우리 교과서에는 없어요. 동물뿐 아니라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바로 이 세포로 되어 있죠. 왼쪽 그림이 바로 식물세포인데, 식물세포는 움직이지 않는 식물의 특성상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빈틈없이 견고하게 결합해 있어요. 그래서 세포벽이라는 두터운 테두리를 만들고 마치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발라서 튼튼하게 쌓듯이 세포벽과 세포벽 사이에 접착 성분을 발라서 세포들끼리 결합해서 단단하고 모양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물세포는 움직여야 하는 동물의 특성상 세포 사이가 너무 단단히 붙어 있으면 움직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세포벽이 없이 대체로 말랑말랑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세포들이 적당히 배열되어 있는 듯한 모양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세포들로 되어 있는 우리 생물의 몸에 대해서 알아보자. 동물의 몸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그림을 보면 지금 뭡니까? 동물 중에서도 바로 물벼룩이에요. 동물의 몸은 식물보다 더 복잡해요. 지금 이 물벼룩은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겨우 볼 수 있을 만큼 작은데도 몸 구조는 복잡합니다. 네이버를 뒤져서 종속과목 광문계로 알아보니까 물벼룩과 양간목, 갑각류, 강, 절지동물 무늬입니다. 200 마이크로미터? 여러분, 마이크로미터가 얼마예요? 100만 분의 1 미터죠? 즉 10의 마이너스 6승메타. 꼬리의 길이가 100만 분의 1 미터네요. 크기는 작은데 왜 이렇게 몸이 복잡하죠? 자, 그 이유는 동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고 음식물을 섭취하여 에너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먹이를 찾아 이동하고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등등 복잡한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몸의 구조도 복잡하다고 합니다. 식물과 동물의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모양과 기능을 가진 세포가 모여서 복잡한 구조를 이룹니다.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했듯이 식물은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하지만, 그래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죠. 최초로 만들어내는 게 뭐였죠? 포도당. 이게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바뀌죠. 그러나 녹말은 체관을 따라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밤에 체관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설탕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오늘 숙제에 이것도 댓글로 달아야 돼요. 엽록체의 크기를 보니까 30 마이크로미터네요. 동물은
먹이를 찾고 이동하고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는 등 더욱 다양한 기능이 필요합니다. 배움활동 1번 식물과 동물의 특징 비교하기. 목표는 식물과 동물의 몸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수 있다. 우리는 이건 활동하진 않고요. 그냥 이론으로만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배움활동인 것 같아요. 준비물로 붙임 쪽지와 사인펜이 필요하네요. 자, 먼저 동물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식물과 다른 몸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했잖아요. 생물체의 몸의 구성 단계는 어떨까요? 다양한 세포가 체계적으로 모여서 유기적으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배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식물과 동물의 몸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보자. 지금 활동하기 그림처럼 이 화면처럼 개인별로 식물과 동물의 몸에 있는 특징적인 구조를 한 가지씩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뿌리, 다리, 꽃, 날개, 눈, 식물과 동물의 몸에 있는 구조가 몇 가지 나와 있네요. 분류하기 1번 몸 구조의 특징을 기록한 붙임 쪽지를 식물의 특징과 동물의 특징으로 나눠 칠판에 붙여보자 그랬는데 우리는 이 활동은 붙임 쪽지를 이용해서 하지 않고 그냥 이론으로만 책에다 적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을 생각했나요? 자, 예시 답안을 보면 식물은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등등이 있죠. 그와는 달리 동물은 입, 눈, 코, 위, 소장, 대장, 방광, 신장, 다리, 날개, 더듬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밖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또 답으로 생각했나요? 교과서에 간단히 적어봅시다. 개인별로 이렇게 생각하는 식물과 동물의 각 구조의 특징이 어떤 생명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지 설명해 봅시다. 자, 예시 답안처럼 식물의 뿌리는 몸을 지탱하고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하죠. 그러나 잎은 호흡과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고 빛에너지 이용하여 광합성하죠. 동물의 다리나 날개는 몸을 움직이는 데 쓰이고 잎과 위는 먹이를 먹고 소화시키는데 그 밖에 신장은 배설할 때 쓰이고 또 뼈는 몸을 지탱하는 데 쓰이죠. 근육과 인대도 있고요. 생물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수가 딱 한 개인 경우를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죠. 또한 우리처럼 세포수가 여러 개인 2개 이상인 경우는 다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다세포 생물에서 세포들은 단순히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여러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를 이루고 또한 이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을 만들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를 이루죠. 하지만 집신벌레나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들은 세포 하나가 곧 개체입니다. 여기서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같은 세포들의 모임을 의미하고요. 기관은 여러 조직이나 조직계가 모여서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식물체와 동물체는 그러나 구성 단계가 좀 다르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 거예요. 식물은 어떻죠? 식물체의 구성 단계를 함께 살펴보자. 식물체, 동물체 모두 세포에서 출발합니다. 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즉 표피세포, 잎살세포, 물관세포 등 다양한 모양과 기능을 가진 세포들이 있죠. 이 세포들 중에 모양과 기능이 같은 세포들끼리 모여서 조직을 만듭니다. 식물의 조직은 크게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으로 나누죠. 분열 조직은 생장점, 형성층처럼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조직이고 영구 조직은 세포 분열하지 않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에요. 표피 조직, 물관 조직,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등도 모두 조직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조직이 모여서 몸 전체에서 공통의 기능을 하는 단계, 바로 조직계입니다. 표피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 등이 있지요.
또한 이러한 기본 조직계들이 모여서 일정한 형태의 기관을 만듭니다. 식물의 기관에는 이 그림에는 지금 잎이 있고 줄기가 있죠. 그 밖에도 뿌리, 꽃, 열매 등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기관들이 모여서 완전한 식물 개체를 이룹니다. 다음은 동물의 구성 단계를 알아봅시다. 동물체 역시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예요. 상피세포, 적혈구, 근육세포, 신경세포 등 다양한 모양과 기능을 가진 세포들이 있어요. 이 세포들 중에 기능과 모양이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죠. 사람의 조직에는 4가지가 있는데 표면이나 내벽을 덮어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상피조직, 팔다리나 내장기관의 근육을 구성하며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조직, 자극의 전달을 담당하는 신경조직, 그리고 이 조직들 혹은 기관들을 서로 연결하거나 지지해주는 결합조직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이 모여서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가 바로 기관이에요. 이 기관에는 위, 간, 쓸개, 이자, 심장, 폐 등이 있죠. 그 다음으로 이 식물체에는 없는 동물체에만 있는 게 바로 기관계입니다. 이 기관계는 기관들 중에 연관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모인 것으로서 사람의 기관계에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신경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계가 모여서 우리는 하나하나 즉 개체가 되는 거죠. 우리 몸은 개체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내용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자. 생물의 몸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유기적이란 뜻은 뭐죠? 전체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식물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만듭니다. 울타리 조직, 그 밖에 해면 조직, 이러한 조직은 바로 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세포가 모여서 된 거죠. 이러한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를 만들죠. 기본 조직계의 그림이 보이네요. 조직계는 여러 조직이 모여서 통합적으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조직계가 모여서 뿌리, 줄기, 잎, 꽃과 같은 기관을 만듭니다. 기관은 여러 조직계가 모여서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특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들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만들죠. 개체란 기관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독립된 생물체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이 모여서 특정한 작용을 하는 기관을 만듭니다. 그러나 식물에는 없는 기관계가 있죠. 동물에는. 이 기관계는 공통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모여 함께 작용하는 거죠. 이러한 기관계에는 참고하라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네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신경계, 근육계, 골격계. 위는 소화계에 들어가네. 심장은 순환계, 폐는 호흡계, 콩팥은 배설계, 뇌는 신경계, 골격근은 근육계, 뼈는 골격계, 그 밖에 뭐 갑상샘, 이자 이런 것들은 내분비계. 기관계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개체를 이룹니다. 이러한 개체는 우리 몸이고요. 기관계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생물체를 개체라고 합니다. 활동 비교하기에 정답을 한번 써봅시다. 자, 먼저 풀어보세요. 다 풀었나요? 활동 비교하기, 식물과 동물의 구성 단계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써보자. 식물과 동물의 차이점 뭐라 그랬죠? 조직계는 동물에는 없어요. 기관계는 식물에는 없고요. 자, 그 정답 화면을 참고해서 정리하기 바랍니다. 동물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기관계를 사용해서 동물 특유의 생명활동을 수행합니다.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그림에 보이네요.
소화계는 입, 식도, 위, 소장 등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죠. 먹이를 소화하고 흡수합니다. 순환계는 온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서 노폐물을 운반하죠. 호흡계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죠. 배설계는 몸속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 외에도 자극을 전달하고 반응을 일으키는 신경계, 몸을 움직이는 데 관여하는 근육계, 골격계, 병원체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면역계,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계, 생식을 담당하는 생식계 등이 있습니다. 남녀의 생식계가 다르죠. 정소와 난소, 활동 적용하기, 심장과 폐는 각각 어떤 기관계에 속하는지 적어봅시다. 먼저 적어보세요. 자, 적었나요? 심장은 순환계, 폐는 호흡계에 속합니다. 아까 위는 뭐였죠? 소화계. 그 밖에 배설계도 있네요. 배운 내용 정리하기 먼저 풀어보고 다시 여기로 옵니다. 풀었나요? 1번 세포죠. 2번 식물은 조직이 모여 조직계를 이루지만 동물에는 조직계가 없습니다. 3번 동물은 기관이 모여 기관계를 이루지만 식물에는 이 기관계가 없어요. 이게 바로 식물과 동물의 구성 단계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배운 거 스스로 평가하면서 이론을 정리해보자. 식물의 구성 단계, 조직계가 기관이 되죠. 그러나 동물은 기관이 모여 기관계가 됩니다. 소단원 형성평가, 이거 아까 댓글로 올려주는 숙제 중에 3번이었습니다. 다음 중에 옳은 게 5번인데 왜 1, 2, 3, 4가 틀린지 댓글에 자세히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쌤이 미리 나눠준 학습지의 정답을 달아보자. 학습지 정답 다 달고 다시 여기로 오세요. 자, 정답이 보입니다. 맞춰보세요. 생물의 구성 단계, 식물과 동물의 차이점, 동물의 기관계, 소화계, 호흡계 등등 보이죠? 기본 체크의 정답 괄호 안에 채웁시다. 다음 시간은 음식물에 포함된 영양소의 종류와 역할 및 검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거 반드시 복습하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